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4분이네요. 네. 오늘 춥습니다. 네, 상당히 추운 날씨고. 올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또 으실으실하고 감기도 많고, 막, 주변에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감기가 거의 코로나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코로나처럼 이제 뭐 격리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정말 뭐, 너무나 많습니다. 독감도 많고, 상당히 뭐, 모두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계속 박순혁 작가 영상이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참, 뭐, 그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뭐, 그 지지자분들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예전에 이제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거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달란트인가 뭐, 거기도 이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뭐, 근래에 찍은 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조만간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중요한 건 이제, 건재하시다는 거죠. 건강하고, 또 그분이 이제 또 어떻든 간에 어떤 뭐 인신에 어떤 구속을 당한 상태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죄를 지신 것도 아니고, 또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명실공히 뭐 유명하신 이제 빅샷이에요. 대한민국의 빅샷이고, 정말 뭐 제가 봤을 때 어디 KBS 뭐 초대석 이런 데 있죠. KBS 초대석이라든지 뭐 TV조선에서 뭐 이렇게 인터뷰 또는 뭐 제가 좀 이제 촉구를 한번 할 생각인데 A채널에서 김진의 돌직구 여기서 한번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김진의 돌직구 김진하고 거기 이제 거기 이제 그 돌직구 편집부장이 보니까 건너 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김진의 돌직구 같은 데서 한번 나오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 워낙 지금 저변에 확 딱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TV조선 또는 뭐 채널A 이런 데 한 번만 딱 나오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로 그냥 웬만한 국회의원은 몰라도 국회의원 우리가 솔직히 300명 국회의원 이름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이준석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뭐 인요한 씨 정도까지는 아마 되지 않겠나. 인요한 씨 정도의 지명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비추고, 오히려 좀 공중파. 어쨌든 공중파.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연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뭐 공식적인 자리를 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가 지금 중요한 거야. 박순혁 작가한테는 뭐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웃기는 얘기하고 이거보다 좀 공식적인 자리. 제발 그게 좀 제가 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 당, 이 당, 저 당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뭐 민주당, 뭐 국민의당 그런 거 좀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자꾸 내가 어느 당이네 이런 거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순혁 작가를 자꾸 지금 저도 이 영상에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비추어서 영웅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일반인이 그러니까 정치인이만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조작 같잖아요. 근데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뭔가 좀 효과가 있을까봐 어쨌든 간에 영웅을 만들어서 정치권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지. 또는 뭐 금융감독원장을 시키든 아니면 진짜 국민연금 기금 운용 본부장을 시키든 아무튼 전 국민이 딱 봤을 때 공식적인 자리다. 월급 나오는 자리. 나라에서 월급 나오는 자리로 딱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꾸 당적 뭐 이런 얘기 자꾸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당적 그거 뭐로 따집니까? 어차피 다 대통령들인데. 다 자기 이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박수호 작가께서 얘기하는
그 무슨 카르텔 이게 다 뭐냐면요.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군집이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뭐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붙은 사람들인 거예요. 들어붙은 사람들. 예, 들어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카르텔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겨가지고 손 들고 다 내 밑으로 다 모여 이게 아니란 얘기지. 예,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카르텔의 중심이 아니야. 카르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해 집단들이 서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카르텔이든 민주당의 카르텔이든 다 그렇게 모여 있는 거지. 이게 자꾸 참 유화적인 발상으로 그 사람들의 중심에 뭐 누가 이승만이 있고 박정희가 있고 뭐 DJ가 있고 뭐 또는 뭐 누구야 저기 뭐야 이재명이 중심에 있다? 이재명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어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밥 먹고 살려고 카르텔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지 중심이라는 것은 저는 따로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한번 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들 그냥 그 사람들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용. 그래서 절대 어떤 그 정치적 당적이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박순혁 같은 그런 영웅을 빨리 그 정치권이든 아니면 공식적인 석상에 자꾸 보내서 자꾸 그거를 정화시켜야 돼. 박순혁 작가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겠지, 가면은. 왜? 그런 일을 하려면 본인도 이제 막 시달림을 받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견제받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보나마나 뭐 다 뒷조사하고 파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본인이 했던 뭐 조금이라도 했던 것들 다 들춰내고, 뭐 젊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뭐 술 얻어먹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예전 어렸을 때 여자친구 만났던 것까지 다 들춰낼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게 청년에 임해서 자꾸 박순혁 작가를 얘기하는 거지. 뭐 사실 뭐 박순혁 작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웅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기가. 청년의 힘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청년들한테 가장 생생한 현실의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 박순혁 작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폭망을 할 분위기라고 그래요. 지금 뭐 제가 주변에 있는 뭐 경제 관료라든지 또 이제 뭐 부모님들 아시는 분들 또 뭐 경제 관료를 하셨던 분들 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을 요즘에 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박순혁 작가 자랑도 좀 하고 이분 정신 똑바로 박힌 분이시고 명문대학 나오시고 어디 뭐 저기 대구 능인고 출신이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뭐 노인들은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그 중국 경제가 거의 상당히 지금 맛이 가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세요. 그리고 또 일반 지금 뭐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대학 교수분들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는 박순혁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폭망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침체라든지 그리고 뭐 내수 부진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 뭐 등등 해서 이제 중국이 그토록 믿었던 내수가 지금 부진하고 수출은 지금 미국 때문에 막혀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 지금 다 지금 막혀 있고 왜 미국이 다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 봉쇄가 된 거죠. 중국이 이제 봉쇄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낙관을 한 게 미국이 봉쇄라면 우린 내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지금 힘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할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등소평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광양에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발톱을 드러내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시진핑이가 이제 그새를 못 참고 본인이 이제 3연임을 하는 어떤 그 기염을 토하면서 본인의 힘이 더 강한 줄 알고 지금 생각했다가 지금 미국한테 큰 코 다쳐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K 배터리. 저도 참 그거 이제 박순혁 작가 때문에 알게 된 거지만 좀 반도체가 유명한 거는 다 알지만 2차 전지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술이 좋은 줄은 참 몰랐고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또는 뭐 SK온이라든지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이든 뭐든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그 수준이
수준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박성환 작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믿지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1등인데 마켓시어는 1등이 아니더란 말이죠. 예, 딱 보니까 마켓시어가 1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등입니다. 뭐 CATL인가요? 그게 이제 1등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보니까 그런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뭐 히토류인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매장돼 있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자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죠. 한국은 다 전량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은 또 자기들이 2차 전지 만들 수 있는 재료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만들어서 또 뭐 전기차든 뭐든 이런 걸 팔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월등하게 상당히 우월한 상태로 아주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로 한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G2가 될 운명인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뭐 중국 경제가 저렇게 폭망을 하다 보니까 내수도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당연히 덜 팔리겠죠. 지금 전기차 살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외국 청년 실업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50%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 2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집이 다 텅텅 비어 있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침체가 지금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석유값 떨어진 거 보셨죠? 국제유가가 지금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 겨울에 이 엄동설안에 전쟁이 두 군데가 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나 있고 중동에 전쟁이 났으면 보통 한 200달러 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러시아 전쟁 났지, 이스라엘 전쟁 났지. 근데 지금 70달러도 지금 될까 말까야. 폭락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석유를 석유 수요에 가장 하는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이 저렇게 침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지금 폭락하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침체를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중국이 망하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1등을 해야 될 산업이 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차 전지인데 그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력이 좋다라고 좀 박성환 작가께서도 자평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거를 예전에 포항제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제철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진두지휘 했듯이 그리고 대만의 가장 좋은 예가 전 대만의 TSMC라고 봅니다. TSMC. 그러니까 TSMC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예.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 TSMC입니다. T 대만, S 세미컨덕터죠. 세미컨덕터, M 매뉴팩처링. 예? 그다음에 C 코퍼레이션. 그래서 TSMC인데 이게 원래 공기업이었어요. 공기업. 지금 이제 민영화가 됐는데 이게 포차하고 똑같아요. 포항제철하고. 처음에 공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민영화가 된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대만이 국가가 주도해서 야 앞으로 반도체가 무조건 뜬다. 그리고 파운더리가 무조건 된다. 우리는 소위 해서 제작 공정만 그러니까 우리가 OEM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이름 없이 누가 이렇게 그 브랜드 가져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냉장고 같은 경우 우리 브랜드 없이 파는 것처럼 그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그냥 생산만 해주는 거지. 예. 그거를 예를 들면 펜리스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뭐 인텔이든 뭐든 예전에는 막 그런 걸 만들어 달라 그랬단 말이죠. 애플이든 뭐 이런 애들. 애플도 지금 이제 TSMC한테 지금 외주를 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파운드리에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TSMC인데 그거를 민간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만이 앞으로 먹고 살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선점하고 그리고 그거를 외교적으로 미국하고 딱 중국 사이에서 미국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TSMC를 거의 자신의 양자로 생각한대, 양자로. 예. 인텔을 자기의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TSMC를 양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취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또 가져오는
그것을 해온 게 어떻게 보면 TSMC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2차 전지도 이게 사실 에너지잖아, 에너지.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략물자란 말이에요, 전략물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은 전략물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미국과 어떤 조율을 해주고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이 2차 전지라는 것을 가지고 독보적인 1위가 돼도 무방하겠다. 무방하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미국을 배신하지 않고 또 미국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국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딱 미국이 옆에서 밀어줘야 TSMC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백나라도 1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박순환 작가께서 자꾸 반중 친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거는요, 미국이 정치적이고 국제 정치적으로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 산업이란 말이야. 개런티. 근데 그 부분에서 그냥 너희들 삼성이 알아서 해, LG 엔솔이 알아서 해, SK 온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말빨이 안 서, 말빨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소위 얘기해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왜 우리 홀대하고 왜 SK, LG 엔솔만 챙겨줘, 왜 삼성 SDI만 챙겨줘, 왜 SK 온만 챙겨줘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야 이건 국가의 기간 산업이야. 지금 당장 필요해. 너희들 잠깐 참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욕을 먹을 각오로 뭔가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미국과의 어떤 외교라든지 국제정치적인 지형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주도해서 뭐 외무 관료든 외무부 관료든 그리고 통산산업부 관료든 그리고 재경부 관료든 이런 분들이 딱 야 2차 전지는 정말 대한민국 1등 먹어야 되겠어 라는 딱 목표를 정하고 대통령이 이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관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엄청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해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이 발동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1등을 해야 된다. 그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미국을 또 이렇게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일본을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무마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대만이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면서 이러면서 이 역할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안기부 국가정보원도 상당히 역할을 해줘야 되고 외무부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삼성이 반도체 만들 때처럼 그냥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이 그냥 그렇게 한 거는 정말 그거는 신의 한 수이긴 하지만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나라가 너무 가만히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나라가 너무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삼성이 워낙 머리를 잘 썼고 또 어떻게 보면 운때가 맞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또다시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국가의 기간 산업을 키울 어떤 마음을 가지고 TSMC처럼 대만의 TSMC처럼 나라가 직접 나서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경제가 폭망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